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을 선포한 딥스테이트에 대한 논의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딥스테이트란 무엇이고 탈달러화가 어떻게 딥스테이트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스푸트니크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미국의 딥스테이트가 차기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놀라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승리가 딥스테이트의 약화를 의미하는지 워싱턴의 외교 전략이 바뀔지에 대한 추측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란 무엇인가? 1990년대에 만들어진 이 용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인기를 얻었는데 특히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의 소행이라고 비난한 가짜 러시아 공모 스캔들 때 더욱 그랬습니다. 딥스테이트로 알려진 신비한 실체, 그 구성 또는 특정 의사결정자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전직관리 폴 그레이그 로버츠는 딥스테이트가 미국 정부 내에 깊숙이 자리잡고 제도화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노력을 조종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평화활동가 얀 와인버그는 딥스테이트가 강력한 방위 계약자에 의해 주도된다. 군산복합체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는 이미 3명의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왔다가 가지만 정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강력한 관료주의 때문이다라는 촌평을 남겼습니다. 남아공 더반공과대학의 브릭스 연구소 릴리 프렛은 딥스테이트는 본질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희생시켜 이익을 얻는 철학이다. 문제의 기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에 있다. 탐욕은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탐욕이 계속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계적인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철학자 두기는 이것은 서구 식민지 지배의 더 광범위한 순환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이제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브라질의 저명한 정치 분석가죠. 페페 에스코바르는 혼돈의 제국 재장전하다라는 글을 스푸트니크에 올렸는데요. 소개해드리죠. 혼돈의 제국은 무자비하다. 법전쟁, 불안정화, 제재, 납치, 색깔혁명, 위장깃발, 그리고 합병. 2025년은 브릭스와 파트너 국가가 공격의 선택 대상이 될 해가 될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혼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는 초당파적이며 딥스테이트의 모든 사일로를 관통한다. 장기적 전략적 비전이 없고 유라시아에서 점진적으로 제국주의가 추방되는 가운데 패권국에게 남은 것은 서아시아에서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일부 지역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이는 브릭스를 분열 통치하려는 조직적인 시도이며 주권과 국가 이익의 최우선성을 확립하려는 집단적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브릭스와 선정된 파트너 국가들은 게임의 규칙을 다시 쓰려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정회원 10개국과 파트너 8개국이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GDP의 41.4%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제국이 맞서야 할 상대이다. 혼돈의 제국 지배 엘리트들이 이 성장하는 지정학적 강자에 대항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브릭스는 작년 10월 카잔 정상회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본질적으로 손자병법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기만, 그리고 웅장한 선언의 부재, 그리고 IMF와 세계은행의 독점을 없애는 데 집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혼돈의 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없이 지역 통화의 무역을 늘리고 있다. 브릭스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하이 협력기구에서 아세안에 이르기까지 체스판의 다른 다자간 국가들의 지위도 이미 옮기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전쟁, 그리고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1대1로 프로젝트의 재조정에 집중하면서 쿼드와 오커스는 사소한 골칫거리로 유지하고 나토에 대한 지역 거부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헬 국가연합은 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신식민지주의 국가로서의 프랑스는 끝났다. 나머지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탈식민지화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는 트럼프 2.0 하의 혼돈의 제국에 맞선 힘든 여정을 앞두고 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및 기타 합병의 망상이 그것이다. 유럽은 집단적 자살을 결행하고 있다. 사회적, 산업적, 문화적 모델이 완전히 부식되고 경제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프랑스 역사학자 엠마누엘 토드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 트럼프의 임무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패배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 피할 수 없는 미국의 패배 이후 나토는 조만간 정치적 선전기구인 EU와 나란히 붕괴될 것이다. 혼돈의 제국은 지역 기생충과 동맹을 맺어 혼돈, 정권 교체, 테러를 조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에서의 승리로 혼돈의 제국은 술에 취해 무기력해졌다. 시리아가 리비아 2.0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지만 저항의 축이 재편성 및 재전력화 후 다른 형태로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남아있다. 정장을 입은 살라피 지하디스트 알 졸라니는 시리아의 새 지도자죠. 단지 일시적으로 유용한 희생양일 뿐이다. 혼돈의 제국은 실제로 시리아가 영구적인 혼돈 상태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신오스만주의 사이에 임박한 정면 충돌이 있다는 예측입니다. 한편 2000년 이후 미국의 산업 생산은 단 10% 성장했고 2019년 이후로는 0% 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거의 1000% 성장했고 인도는 320%, 러시아는 2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제국이 러시아에 비하면 무기 생산 면에서는 전혀 생산력이 없고 초음속 기술과 미사일 방어에 관해서는 솔직히 우스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상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와 미국 EU 나토의 대서양 동맹의 몰락을 살펴보죠. 중국은 미국의 28개 방위 계약자에 대해 수출 규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산복합체인 록히드 마틴과 보잉, 레이시온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스푸트니크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미국 달러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가 통화로 거래를 전환한 국가가 46개국, 그리고 달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국가가 53개국, 달러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94개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모든 상호지불의 약 90%, 러시아, 인도는 상호지불의 약 50%가 국가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은 인도네시아가 브릭스 정회원국에 가입에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는 달러 패권을 종식시키려면 하나의 공통된 통화가 아닌 여러 국가별 통화가 필요하다. 브릭스는 서방의 경제적 정치적 통제 밖에 있는 시스템이다. 브릭스 플러스는 약 35억 명의 인구를 대표해서 전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코넬 대학 정부학 교수인 리처드 벤셀은 러시아와 미국이 2026년 2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죠. 이 협정 만료 후 새로운 군비통제협정의 체결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2025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8,950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죠. 한편 해외 주둔 미군 약 800개 미군기지의 운용 비용은 2024년 약 8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국의 바이드노믹스는 미국 기업의 파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소 686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파산 건수도 2024년 상반기 50% 급증했는데요. 미국인의 총 신용카드 부채는 1조 2천억 달러, 평균 이자율은 무려 24%에 달합니다. 미국 인구의 3분의 1, 가난한 계층은 저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 트럼프와 푸틴의 회동을 준비 중이다. 수일 혹은 수주 내에 통화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캐나다 총리 트루도가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죠. G7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의 정권이 교체되거나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 과정에 있죠. 한편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친러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크로아티아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현 대통령이 연임되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대선 무효화에 반발하면서 4,000명이 항의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헝가리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 운송 종료 후에 유럽연합의 가스 가격이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의회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해 가스 공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3선 임기를 개시했습니다. 미국은 부정선거를 구실로 마두로 체포에 현상금 2,500만 달러를 걸었습니다. 계속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한편 지지율 80%인 멕시코 대통령 쉐인바움은 트럼프와 대화하되 종속을 거부한다. 우리는 항상 머리를 높게 들 것이다. 멕시코는 자유, 독립, 자주적인 나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소식입니다. 독일의 새로운 총리 후보이자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공동대표인 알리스 바이델은 독일은 유럽연합과 나토를 떠나 브릭스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은 EU와 나토를 떠나 브릭스에 가입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유럽 전체를 구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은 역사의 위협을 달성할 것이다. 당선되면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드스트림 가스 파이프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은 1년 만에 최고 지지율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11일 여론조사에서 22%를 기록해 숄츠의 사회민주당 16%, 녹색당 13%를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표는 일론 머스크와 대담하면서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전과 불법 이민자 추방, 원자력 발전 확대, 그리고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복원을 공약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독일을 구할 수 있는 건 독일을 위한 대한당밖에 없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한편 탈산업화가 지속되는 독일이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파산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2024년 364개의 대기업이 파산해서 전년비 30% 급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에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미국 동맹국과 미국인의 이익이 희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제재는 유럽의 다리를 쏘고 러시아를 경제 초강대국으로 올려세우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산업 붕괴, 경제 침체에 직면하고 있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기꺼이 가담하는 공범이 되고 있다. 미국이 지정학적 혼란의 전리품을 거두는 동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희생된 졸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은 2024년 러시아에서 기록적인 1780만 톤의 LNG를 구매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약 11% 하루 1075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 중에 368만 배럴을 자체 소비하고 70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는 에너지 강국입니다. 세계 광물 전쟁 현황을 잠깐 소개해 드리죠. 희귀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한 세계적 갈등 양상인데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 광물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 경제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부가 있는 약 120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공개적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잠재적 미래에 주의해야 할 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은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광물 10조에서 1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리비아는 올해 건국 200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190건 이상의 쿠데타와 혁명을 경험했고 2020년에도 미국이 쿠데타를 조직했죠. 볼리비아에는 2,300만 톤의 리튬과 히토류, 스칸듐, 이트륨, 그리고 금 등의 방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실까요? 약 3천억 배럴의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14조 달러 규모의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시도했고 네오콘 존 볼턴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실제로 투자하고 석유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국 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보시죠. 이란은 석유와 가스, 광물 약 27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비정상적이고 엄청난 위협으로 분류해 1953년 쿠데타에 성공했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는 정기적인 정권 교체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석유와 가스, 광물 등
약 33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 세금과 군사보호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역시 최소 150만 톤의 미탐사 히토류 원소를 매장하고 있고 북해 항로의 주요 경로로 부상하고 있죠. 트럼프가 역시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는 불안정과 폭력, 식민지 이후의 유산을 간직한 세계 최대 미개발 광물 매장지입니다. 콩고는 세계 최대 코발트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기니는 보크사이트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짐바브웨 역시 아프리카 최대 리튬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케냐는 히토류, 사헬 지역은 금과 우라늄 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알락사 홍수작전과 이스라엘의 학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가자에 467일 만에 휴전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팔레스타인의 저항에 굴복한 것이죠. 미국 평화단체 코드핑크는 바이든이 지난 470일 동안 이스라엘 테러리즘에 53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160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이죠. 그동안 이스라엘은 면적 365제곱킬로미터, 히로시마 3분의 1 면적의 가자에 약 9만 톤의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15킬로톤의 6배에 해당하는 양이죠. 이 무기의 78%는 미국이 공급했습니다. 가자의 최대 사망자는 인구의 10에서 12%인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착 식민시오니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히로시마의 18배 폭탄을 맞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으며 들깨들의 먹이가 되어가면서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한편 가자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 약 4만 6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10만 9,378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하아레츠는 힌드라잡 인권재단이 전쟁 범죄로 약 1000명의 이스라엘 군인 명단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영종 전 사계절 출판사 대표는 매일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본다. 가슴이 미어져서 차마 볼 수가 없다. 이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잔악한, 가장 악독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모든 것이다. 이보다 더한 범죄는 지상에 존재할 수 없다. 나치와 비교하는 것 그 자체로 사치다. 시오니스트 금융가, 시오니스트 정치인, 시오니스트 지식인, 시오니스트 대중들은 앵글로색슨과 하나가 돼서 세계를 도륙하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중동 저항의 축 전선 현황입니다. 이란이 핵시설에 새로운 방공망을 배치하고 새로운 지하 미사일 기지 휴화산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예멘의 후티는 예멘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인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에 5차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군은 역시 팔레스타인2 극초음속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하이파 발전소를 공격했고 이스라엘 국방부까지 타격했습니다. 후티군은 미국의 사드 시스템은 실패한 미사일 방어망이다. 미국 이스라엘의 적들과 교전을 열망하고 직접적인 대결에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거대한 지옥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 폭격을 이어갔고 시리아의 주요 6개 수원지를 장악했습니다. 시리아 임시정부는 쿠르드 노동자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들과 교전을 열망하고 직접적인 대결에 준비되어 있다. 그들은 거대한 지옥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외곽 폭격을 이어갔고 시리아의 주요 6개 수원지를 장악했습니다. 시리아 임시정부는 쿠르드 노동자당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